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전모가 지금 속속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지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살인죄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이 군인권센터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네네. 네. 우선 말이죠.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보러 갈 시민 법정 감시단 모집에 지금 나섰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버스 2대 정도 갑니다. 네. 예, 인원은 한 90명이 넘고요. 한 95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법정 감시단을 좀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첫째,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관에 대한 항의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재판을 그만큼 졸속으로 3회만 하고 결심 공판을 하는 것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임태훈 소장께서는 이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데 어떤 측면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첫째, 살인의 고의가 있고요. 둘째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 이전에 피해자가 그렇게 때리면 죽을 것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수사 기록에 피고인들의 진술서에 모두, 그리고 피신조서에 모두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먹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법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 지금 가해자도 어떤 인지를 한 상태에서 구타를 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서요. 지금 검찰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됐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같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께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좀 의문입니다. 애초에 헌병대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축소해서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단장과 28사단장과 육군단장과 직접 전화 통화에서도 그분들은 성추행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군단 헌병대 대장이 수사본부장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사단장과 군단장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검찰관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대로 기술하지 않고, 여기 사실이라는 것은 살인죄 기소 여부입니다. 네.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고 사단장에게 결재를 올림으로써 사실상 사단장도 지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네.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검찰관이 기소권을 정확히 행사했다면 이것은 사단장과 군단장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김웅석 육군법무실장은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서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어떤 지적, 다시 말해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네네. 그러면 일단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육군법무실장이 이같이 말을 한 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일단 검토도 어느 정도 이제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은요. 예. 급소를 안 때렸다고 얘기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입장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신의 사진을 다 보고 나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이분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인지, 그리고 상식이 있는 분인지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분명히 명치 부분하고 예. 복부와 그리고 인중 이쪽을 다 폭행을 했고 거기에 타박상의 흔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법을 공부하시고 법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벌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5월 2일에 지금 기소를 할 때
일단 그 윤일병의 가혹행위를 알고서도 이제 은폐를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군인권센터 폭로에 이제 그 뭐 세월호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네. 어떤 그 은폐의 이유는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은폐의 이유는 정확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이니까 반인륜적이고. 감추기 위해서? 네, 그렇죠. 고문이니까 이것이 네. 사실상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수뇌부 문책론 확산되고 있고 어제 국방장관이 일단 28사단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켰죠? 네, 보직해임은 사실상 네. 그냥 잠시 그 사단장직을 뺏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집에 이제 가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별 2개는 그대로 달고 계시고 보직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에 지금 회부를 한 거죠? 징계위에 해부하면 뭐 중징계가 나면 다행인데요. 네. 뭐 또 이제 그 봐주기식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봐주기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좀 부인을 했는데요. 권오성 총장이 어떤 사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문제지 제가 네. 사성 장군의 어떤 뭐 명확한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가 거취를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의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는데 네. 은폐 축소의 당시 국방부 책임자는 김관진 지금 실장이었죠? 사실 지금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죠. 네. 연일 지금 여론의 문매도 본인이 다 맡고 계시고 예. 여야 정치인의 호통도 본인들이 다 감당하고 있으셔서 네. 사실은 본인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22사단 사건 때문에 병영문화 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장관 지시로 육군본부에 민간군 합동 그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내일 발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 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본인의 이제 첫 노력이 사실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억울한 지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민구 장관은 스스로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을 슬기롭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잘 극복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군대, 나가서 병영생활 내에서의 인권이 잘 지켜지는 군대, 저는 반드시 외국 선진군대처럼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한민구 장관은 어떻게 자기 부하들 얘기만 듣지 말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항상 조우하고 만나고 그 협치하는 가운데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0시에 결심 공판 지금 보러 가시기 때문에 좀 준비할 게 좀 많기 네, 때문에요. 이제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기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좀 어떤 대책을 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최고 통수권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만나봤습니다.